안녕하세요. 교원공과대학교 공영영상예술학부의 제30회 젊은 연극제 참가자 발매기에서 뜨리고린 역과 학기장을 하고 있는 양준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된 이유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요. 첫 번째는 앞뒤로 간격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뒤로 조금 빼신다거나 뒤에서 발로 차시면 서로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뒤로 빼시지 마시고 저희가 배치해놓은 의자, 객석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촬영은 금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녹화, 녹취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 지금 저를 찍어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커튼 볼 때 양껏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 섭취 금지입니다. 네, 저희가 냄새가 나게 되면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실 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직 조금씩 풀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진짜로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첫 번째 공연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조병선 총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배일섭 기획관리실장님 와주셨습니다. 박재영 입학지원처장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를 위해서 항상 힘써주고 계시는 이용호 학과장님, 마지막으로 영경아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 발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환호와 박수 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왜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녀요? 이건 내 인생의 상복이에요. 난 불행하거든요. 왜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건강하고 당신 아버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에 비하면 난 당신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한 달에 23루밖에 못 받는 데다가 퇴직연금까지 공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상복을 입진 않죠. 문제는 돈이 아니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죠. 그건 이론일 뿐이고 실상은 이렇죠. 나와 어머니, 누이 동생 둘과 남동생이 사는데 월급은 다 23루블이죠. 아시다시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죠. 차와 설탕도 필요하고 담배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들에서 맴도는 거죠. 이제 곧 연극이 시작되겠군요. 네. 자레이치나가 연기를 하고 콘스탄틴 가블로비치가 희곡대본을 썼죠.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오늘은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의 예술적 형상으로 창조하려는 열망으로 결합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내 영혼 사이에 저점이 없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범인으로 집에 앉아있지 못하고 매일 이곳까지 6배를 걸었다가 다시 그 길을 돌아가지만 당신에게서 오직 냉담함만 느껴지네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재산은 없고 가족은 많으니 자기 입에 겨우 풀칠한 사람한테 누가 시집을 오고 싶겠어요? 시시콜라가 소리군요. 당신의 사랑은 저를 감동시키지만 저는 그 사랑에 상응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뿐이에요. 피우실래요? 생각 없어요. 몹시 무더워서 밤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어요. 당신은 늘 철학적인 척 말하거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가난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엔 누더기 옷을 걸치고 그걸 하는 것이 선배는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걔야. 어째선지 난 시골 생활이 불편하구나. 납득하겠지만 시골 생활이 익숙해질 것 같지가 않구나. 어젯밤 10시에 잠에 들어서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너무 많이 자서인지 이 뇌가 두개골에 꽉 달라붙어 버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계속되는구나. 점심을 먹은 후에는 꽉 졸았더니 아주 맥이 풀리고 악몽을 꾸는 것 같다. 맞아요. 외삼촌은 도시에 사셔야만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발 나가주세요. 공연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를게요. 마리엘 리니치다. 제발 부탁인데 저 개들 좀 풀어놓으라고 하세요. 개가 밤새 지저대서요. 내 동생이 잠을 청하지 못했소. 제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리세요. 전 전하지 않겠어요. 미안합니다. 가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또 밤새 개가 지저대겠구먼. 나는 시골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예전엔 28일간의 휴가를 받아서 이곳으로 잠깐 쉬려고 온 적이 있었지. 그런데 도착한 첫날부터 이런저런 일들로 아주 골치가 아파서 멀리 떠나고 싶었다니까. 이곳을 떠날 때는 항상 기쁘게 떠났지. 그런데 지금은 퇴직해서 갈 곳도 없으니 좋건 싫건 살아야지. 콘스탄틴 가브릴리치, 저희들은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10분에는 제자리에서 연극이 곧 시작할 거야. 알겠습니다. 삼촌. 자, 바로 여기가 극장이에요. 첫 번째 측면 무대와 두 번째 측면 무대가 있고 그 뒤로는 비어있는 공간이죠. 무대 장식은 전혀 없어요. 이 시야가 호수와 수평선에 가닿는 거죠. 달이 떠오르는 8시 30분 정각에 무대에 막이 올 겁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근데 만약 누나가 늦게 오면 이 모든 것과 망쳐봐야겠죠. 그녀가 이미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그녀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그냥 감시하고 있어서 아마 잠옷보다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삼촌, 머리가 수염이 복스럽게요. 이발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넌 내 인생의 비극이야. 내가 어렸을 때 술에 흠뻑 취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나는 여자들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단다. 그런데 어째 일이 나가 그렇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니? 어째서냐고요? 따분해서 그러신 거죠. 질투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싫어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네 나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 연극에 대해서, 심지어 내 시국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내 시국을 알지도 못하면서 벌써부터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다니 참. 어머니는 이 작은 무대에서 비난한 성공을 거두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특별한 연구 대상이죠. 물론 어머니는 재능 있고 명석하며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네크라소프 시편을 전부 외우고 천사처럼 병든 사람들을 단호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엘레오노라 주제를 흉찬해보세요. 자신한테만 찬사를 분해하고 자신에 대해서만 써야죠. 이춘이나 생애 악이 다투면서 자신의 비범한 연기에 대해 소리치고 찬미하는데 이거 시골에는 그런 마취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저렇게 따분해서 화를 내고 우리 모두가 적이 되는 거죠. 또 어머니 미신을 믿고 있어서 초세자라 13이라 진짜 무서워요. 또 인생 탓이고요. 삼촌, 전 어머니가 오데사 예능에 7만 루블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확실히.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돈을 뻗어나 해보세요. 바로 웃는 소리 하실 거예요. 너는 네 희곡이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고는 모든 걸 걱정하고 있구나. 걱정 마라. 네 어머니 널 사랑한단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봐요. 엄마는 날 싫어해요. 왠지 아세요? 엄마는 항상 사랑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하시지만 제가 벌써 25살이 돼서 항상 자기가 젊지 않다는 걸 생각나게 하는 거죠. 제가 없으면 32살이지만 제가 나타나면 금세 43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극장을 인정하지 않는 걸 알고 계세요. 어머니 극장을 사랑하고 자신이 인류와 신성한 예술을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요즘 극장이란 건 그저 구축과 편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거든요. 이 막이 오르면 해버리면 어스레한 조명을 해서 삼면이 벽으로 된 방 안에서 이 위대한 예술가들이요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랑하고 걸니 흉내낼 뿐이죠. 장면과 대사들 중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알기 쉬운 도덕심만 낚아올리는 노력해요. 그런 수천 개의 다른 변형들이 제게 보여주는 건 항상 같은 것, 다 똑같은 것 뿐이죠. 그럴 땐 마치 이 모파상이 에펠탑의 평범한 식당에서 도망쳤듯이 저도 그저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거죠. 그래도 극장이 없어서는 안 돼. 맞아요. 새로운 형식 필요해요. 새로운 형식 필요하고 만약 그게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삼촌, 저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항상 그 소설과 같이 다니면서 시인의 이름을 오르내리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를 피곤하게 해요. 그럴 때면 인간의 단순한 에고이즘이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내 어머니가 유명한 여배우라는 게 안타깝고
만약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행복했을 거라고. 삼촌, 이보다 더 바보 같고 슬픈 상황이 있을까요? 배우, 작가들이 모여두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아무것도 아니면서 단지 어머니 아들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였어요. 빛이 난 거죠.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학업을 때려칠 수밖에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전 아무런 재능도 없고 돈 한 푼 없으며 몇 번은 TF 소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록 아버지 역시 유명한 배우였지만 아시다시피 TF 소심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 어머니의 응접실에 그 모든 작가들과 배우들이 제게 호의적인 관심을 보이고 날 때면 마치 그들이 제 초라함을 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면서 이 모욕감에 괴로워했죠. 그래. 그 작가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작가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뭐 현명하고 단순한데 좀 우울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놓지 않는데 벌써 유명해졌으니 배가 부른 거죠. 요즘 그는 맥주 한 병만 마시고 나이든 이들만 사랑하려고 해요. 그 사람의 작품, 그 사람의 작품은 글쎄 뭐라고 할까요? 톨스토이나 에메조나 읽으면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얘야, 나는 작가가 좋아. 언젠가 한때 두 가지를 아주 열망했단다. 작가가 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나 성공하지 못했지. 변변치 않은 작가라도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삼촌,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아무래도 그녀가 온 것 같아요. 전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누나! 나 늦지 않았지? 안 늦었지? 전혀 하나도 듣지 않았어. 나 하루 종일 마음 졸이고 무서워서 혼났어.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 하늘에 붉게 물들고 가슴에서 떠오르기 시작해서 난 말을 물고 또 울었어.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눈을 보니 온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보세요, 제가 얼마나 순차하는지. 하지만 반 시간을 돌아가야 하니 서둘러야만 해요. 아버지랑 새어머니는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을 모르세요. 삼촌, 정말 시작할 때가 됐어요. 제가 가서 모두를 불러올게요. 내가 모두를 부르러 갈게. 프랑스를 향해 두 명의 적 한 명이 언젠가 내가 이 노래를 불렀더니 한 동료 검사가 이렇게 말했지. 카카,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덧붙이더군. 하지만 듣기가 너무 힘드대. 아버지랑 새어머니는 내가 여기 오는 것을 싫어하죠. 여기엔 보헤미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거든. 내가 배우라는 대가가 두려워하신다? 하지만 난 마치 갈매기처럼 이곳에 끌려. 내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뿐이야.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 저거 무슨 나무야? 저건 느릅나무. 왜 저렇게 까매? 밤이니까 모든 게 다 검게 보이지. 이나, 오늘 일찍 돌아가지 마. 응? 부탁할게. 안 돼. 그럼 내가 너희 집으로 가면 어때? 하루 종일 네가 창문 아래 서 있어. 안 돼. 파수꾼이 널 발견할 거야. 트레브로도 너가 낯설어 지저댈걸? 이나, 사랑해. 콘스탄틴! 야구꾼. 시간이 다 됐어. 다 뜨지? 예, 떠올라요. 알고로 있나? 유황은? 붉은 dun이 나타날 때는 유황 냄새가 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나, 자 가자. 저기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 많이 끌리? 나 너무 떨려. 당신 어머니는 괜찮지만 당신 집에 트리거림이 있어서 그분 앞에서 연기하는 게 무섭고 부끄러워. 유명한 작가잖아. 그는 젊어? 그렇지. 그분의 소설들은 정말 훌륭해. 모르겠어. 읽어보질 않았어. 당신 희곡은 살아있는 인물이 없어서 연기하기 힘들어. 살아있는 인물이라 삶은 있는 그대로도 아니고 있어야 그대로도 아니며 꿈속에서 보이는 그대로 묘사해야만 하는 거야. 당신 희곡은 움직임이 적고 대사뿐이야. 내 생각엔 희곡에 반드시 로맨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자. 점점 축축해지네요. 돌아가서 더 시를 신으세요. 난 더워요. 당신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요. 그게 괜한 고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의사니까 습한 공기가 당신한테 무척 해롭다는 걸 잘 알면서도 제가 고통받길 바라는 거죠. 당신은 어제 일부러 저녁 내내 테라스에 앉아 계셨죠. 진심이 널 망쳐버렸다 말하지 마오. 당신은 아르카지나와 이야기하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추운 것도 입고 있더군요. 솔직히 인정하세요. 당신이 그분을 좋아한다는 걸. 난 지금 5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남자들에게 그 나이는 늙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고상하게 나이가 들어서 아직도 여자들이 좋아해요.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여배우라고 하면은 당신들이 모두 넙죽 엎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는 또다시 그대 앞에서 만약 사람들이 배우를 사랑하고 그들을 응대할 때 상인들과 다르게 응대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이상주의죠. 여자들이 항상 당신에게 반해서 당신 목에 매달리죠. 이것도 또한 이성주의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요? 나에 대한 여자들의 태도에는 좋은 게 많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나를 사랑했던 건 내가 훌륭한 의사였기 때문이죠. 당신도 알다시피 10년이나 15년 전만 해도 난 이 동네 전체에서 매우 신뢰할 만한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요. 그리고 난 항상 정직한 사람이었죠. 네, 소중한 사람. 저번에 봤던 공연 사람들이 기억하십니까? 근데요. 1873년 볼타바 전기시장의 공연에서 그 여자는 아주 빼어난 연기를 했어요. 감탄 그 자체였죠. 놀라운 명연기였어요. 그런데 혹시 희극 배우인 자빈 바벨 세메니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라스플레의 배역은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사도스키보다 훨씬 훌륭했죠. 당신에게 맹세할 수 있습니다, 부인.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그 시대의 캐캐보그 배우들에 대해 묻네요. 내가 어떻게 알죠? 아시까 차진! 요즘에는 그런 배우가 없어요. 무대가 한번 갔다고 인간이 꼴랄거나. 예전에는 강대한 참나무들만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루터기들만 볼 뿐입니다. 요즘엔 찬란하고 뛰어난 재능의 배우가 없다는 건 사실이지만 중급 배우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저는 당신에게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취향이 취향이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쯤 시작하니? 금방 시작해요. 조금만 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영혼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나 역시 피투성이 속에 죽음의 재난 속에 깃든 내 영혼을 보았는데 구원이 없구나. 어째서 당신은 죄악에 몸을 맡기고 죄의 구덩이에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주목해 주세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 그대들, 이 호수이를 밤마다 배회하는 존경하는 옛 그림자들이여, 우리를 잠들게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20만 년 뒤의 광야를 꿈꾸게 하라. 20만 년 뒤엔 아무것도 없을 게야.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우리는 잠이나 잘 테니.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불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간다.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은 지 벌써 수천 세기나 되었지만 저 가엾은 달은 밤마다 자신의 등불을 헛되이 밝히고 있다. 초원에는 학지를 울면서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보리스 숲에서는 9월의 짝정벌레 소리가 들리다. 춥다, 춥다, 춥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생명체의 몸은 먼지 속에 사라지고 영원한 물질은 그것들을 돌, 물, 구름으로 바꾸었지만 모두의 영혼은 하나로 결합되고 전 세계의 영혼, 그것은 나, 바로 나인 것이다.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셰익스피어, 나폴레옹, 그리고 가장 하드가 거머리의 영혼까지 들어있다. 내 속에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결합되어 있고 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난 이 하나하나의 삶을 새롭게 체험하고 있다. 너 왠지 좀 퇴폐적이야. 어머니, 나는 고독하다. 내 목소리는 공허 속에 쓸쓸히 울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수천 수만 년이 지난 달도 지구도 모두 먼지로 변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란 사실이다.
끝났어. 막을 내려.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됐어요. 막 내려. 막 내리라고. 실례했습니다. 희곡을 쓰고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거란 걸 제가 깜빡 잊고 있었네요. 제가 독점감을 침범했습니다. 제게는 저는 저 아이가 왜 저래요? 이리나, 저 아이의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는 게 아니지. 내가 저 아이가 뭐라고 했어요? 넌 저 아이 모욕했잖아. 아, 이제 보니 저 아이가 위대한 희곡을 썼다는 거네요. 말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이 연극을 만들고 유학을 불렀던 게 장난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네요. 저 아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연기하는지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라고요. 정말이지 이런 곳에 진절머리가 나요. 오빠도 알다시피 나에 대해 공격적이고 빈정거리려고 한다면 누구라도 신문이 날 거예요. 참으로 변덕스럽고 자존심 센 아이죠. 저 아이 널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거야. 그래요? 하지만 저 아이는 그 어떤 일반적인 희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퇴폐적인 헛소리를 강요했어요. 나는 단편 소극을 위해서라면 이런 헛소리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형식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에 그 어떤 것도 없고 단지 어리석은 것들만 있을 뿐이죠. 각자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쓰는 거죠. 그 아이한테 힘나는 대로 쓰고 싶은 걸 쓰라고 해요. 다만 날 편히 놔두었으면 하죠. 주피터요. 화나셨나요? 난 주피터가 아니라 여자예요. 나는 화를 내려던 게 아니라 다만 젊은 애가 저렇게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긋지긋했을 뿐이에요. 난 저 아이를 모욕하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무도 물질에서 영혼을 분리시킬 근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그 자체도 물질적인 원죄에 집합체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교사들에게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희곡을 써서 무대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어렵게 살고 있죠. 이제 원자에 대해서는 희곡에 대해서는 그만 말해요. 아주 멋진 밤이잖아요. 들리세요? 노래하잖아요. 정말 좋네요. 저쪽 기슭에서 들리네요. 저택이 있었어요. 난 기억해요. 떠들썩한 소리, 총소리, 그리고 로맨스가 있었죠. 6번째 저택에서 첫 번째 연유이자 우상이었던 분을 소개할게요. 자, 예비게니 세르게이 미치 이효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매력있지만 당시엔 아주 절대적이었죠. 갑자기 양심이 나를 찌르기 시작하네요. 내가 왜 가엾은 내 아들을 모욕했죠? 걱정이 돼요. 꼬스자! 아들아! 꼬스자! 제가 가서 그를 찾아볼게요. 부탁해 마샤. 호스탄디 가밀로비치! 어디 가세요? 호스탄디 가밀로비치! 저 나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브라바! 그렇게 훌륭한 목소리와 그런 예쁜 용모로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죄악이야. 너가 무대에 서는 건 의무야. 그건 제 꿈이에요.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지만 누가 알겠어? 소개할게. 쓰리고리 브리스 알렉세예비치야. 뵙게 되어 기뻐요. 저도 선생님 작품 항상 읽고 있어요. 그렇게 수줍어하지 말아요. 사랑스럽니다. 순박한 영혼을 가졌어. 봐, 지금도 당황하시잖아. 이제 막을 올려도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으스스해서요. 야코프! 막을 내리지 말고 올리게! 이상한 이북이죠, 그렇죠? 사실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게 잘 봤어요. 당신은 정말 진지하게 연기하더군요. 무대 장치도 훌륭했고요. 아마도 여기 호숫가에는 고기가 많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는 낚시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녁 무렵 강가에 앉아서 낚싯질을 보고 있는 것보다 더한 행운은 없죠. 저는 창작의 기쁨을 맛본 분에게는 더한 즐거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분은 그런 좋은 소리를 하면 도연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아! 기억났습니다! 모스크바 오페라 극장
극장에서 그 유명한 실비가 가장 낮은 소문을 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성가대의 한 베이스 가수가 관람석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완전히 한옥 다른 낮은 목소리로 브라보 실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었죠. 바로 이렇게요. 브라보 실. 우리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세요. 극장안은 바로 잠잠해졌죠. 정적의 천사가 날아왔군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딜 가니? 누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뭐 그런 분이. 그럼 어쩔 수 없네. 아쉽다. 제가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주셨으니. 누구든 나에게 작은 아가씨를 바래다주면 좋겠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조금만 더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호텔 니콜라이. 한 시간만 더 있어요. 안 돼요. 정말 불행한 아가씨야. 그녀의 죽은 어머니가 땡전 한 푼까지 끌어모은 막대한 재산을 그녀의 남편에게 물려주었는데 아버지는 벌써 그걸 후처에게 물려주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에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행한 아가씨죠. 맞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대단히 뻔뻔한 짐승 같은 작자여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당합니다. 우리도 이제 들어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습기해졌겠소. 난 다리가 쑤셔요. 너랑 오빠의 다리는 나무로 만든 것처럼 뻔뻔해서 우리 아프게 보여요. 에이씨,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이복의 샴라이프, 저 개들 좀 풀어놓으라고 하세요. 안 됩니다. 부터는 니콜라이브치. 창고에 도둑이 되면 곤란하니까요. 창고에는 수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네 완전히 하얗다고 낮은 목소리로 브라보 실바라고 했다니까? 도구가 그 사람은 성악가가 아니라 교회 성가대원이 있는 거야. 교회 성가대원은 왜 그런 거야?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 내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희곡은 내 마음에 들었어. 거기에 뭔가가 있었어. 그 처녀가 도둑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리고 악마의 붉은 두 눈이 나타났을 때 난 흥분해서 손까지 떨렸다고. 신선하면서 순수했지. 아, 저희 그가 오네. 그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지. 아무도 없는. 내가 여기 있어. 마셔가 온 저건 뒤지면 저를 찾고 있어요. 정말 지겨운 사람이에요. 드르프르프. 난네 희곡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어딘가 조금은 이상하고 끝까지 듣지 못했지만 아무튼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 넌 재능 있는 사람이니.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니 눈에 눈물까지 들썩이고. 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니? 넌 추상적인 영역에서 소재를 취했어. 그건 당연한 일이야. 예술가는 반드시 무엇인가 거대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진지한 것만이 아름다운 색이 너무 창백하고. 그럼 계속 쓰라는 말씀이죠? 맞아. 하지만 중요하고 영원한 것만을 묘사해봐. 네가 알다시피 난 다양하게 그리고 내 취향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고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만 만일 예술가들이 창작의 순간에 느끼는 영혼의 고향을 경험하게 된다면 난 내 물질적인 외피와 그 껍질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경멸하고 세상을 좀 더 멀리 높은 곳으로 도망쳐버릴 것 같아. 실례지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작품에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한 세상이 있어야만 해. 네가 무엇 때문에 쓰는 것이 정확히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그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넌 네 재능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재능이 너를 파멸시킬 거다. 저 실례지만 니는 어디 있나요? 그냥 집에 갔어.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녀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그녀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진정해 드르프레프. 댁으로 돌아가세요, 콘스탄틴 가벨로비치. 어머님이 당신을 기다리세요.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어머니에게 그냥 내가 나갔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날 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좀 두시라고요. 네, 그럼 안 돼. 좋지 않아.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이라는 거야. 다들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지면 그렇게도 말하죠. 청춘이. 저건 추악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지만 선생님께는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까닭인지 선생님과 가까움으로 느껴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제 인생을 망치고 타락시킬 것 같아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대체 무엇을 도와줘요? 저는 괴로워요. 아무도 제 고통을 몰라줘요. 저는 콘스탄티를 사랑해요. 왜 이렇게 예민한 것인가? 다들 너무 예민해. 왜 이렇게 사람 타령이 많은 것인가? 내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무엇을? 마샤, 일어나 볼래? 네 나이는 22살, 나 2살 더 많지. 예쁘게 세르게이비치.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젊어 보이죠? 당신이죠, 물론. 왜 그럴까? 나는 항상 일을 하고 바쁘게 삶을 느끼지만 넌 한 곳에 앉아서 활동을 하지 않아. 그리고 나에겐 한 가지의 규칙이 있어.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지. 난 노년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그런 건 피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제가 너무 오래전에 태어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긴 치맛자락처럼 제 잠을 질질 끌고 있죠. 그리고 사는 데에 어떤 흥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물론 생기를 되찾고 모든 걸 떨쳐버려야겠죠. 꽃이여, 당신이 말해줘. 그리고 나는 영국 사람처럼 예의를 지켜. 항상 내 자신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면서 옷과 머리 모양을 가꾸지. 내가 이렇게 집을 나올 때만이라도 정원에 나올지라도 옷차림에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은 적 있었니? 한 번도 없었어. 그건 내가 뚱뚱하지 않고 못생기지 않도록 방종하고 노력하기 때문이야. 당신이 보기엔 어때요? 병아리 같잖아요. 15세 소녀연기라도 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도 계속 읽을 거예요. 우리는 공물상검 쥐가 나오는 곳에서 중단하겠지. 쥐가 나오는 대목에서 읽어주세요. 아니, 제가 읽을게요. 쥐가 나오는 대목이요. 여기 있네요. 또 말할 것도 없이 사교계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총애해서 그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곡물상이 쥐를 국간에서 키우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찬사, 애교, 아첨 등의 방법을 이용해 그를 포위하는 것. 어쩌면 이런 거 프랑스인들에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전혀 달라요. 어떤 순서도 없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작가들을 유혹하기도 전에 제발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달리기 마련이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멀리서 볼 것도 없이 나와 트리블링 해보세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지. 우리에게 기쁜 일이구나. 네 나의 아버지와 새엄마가 티베리로 떠나서 우리도 4일 내내 자유라는 거지. 아,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이제 여러분 것이에요. 오늘따라 니나가 좀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정자도 있고 매력적이고. 하지만 너무 칭찬을 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만할게. 보리스 알렉세예비치는 어딨지? 아, 그분 호숫가에 낚시하고 계세요.
생도 안 나나 봐. 이게 뭐예요? 문파상의 우리의 사랑의 작품이다. 더 이상은 재밌지도 않고 사설 같지도 않네. 요즘 내 아들이 왜 그러는지 말 좀 해줄래? 요즘 너무 냉랭해지고 차가워졌어. 그 아이는 호숫가에만 있어서 난 거의 결핍지 못해. 그분은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부탁이에요. 그분의 희곡을 난청해 주세요. 그 희곡이 재밌으셨어요? 그분이 무언가를 직접 낭송할 때면 그 두 눈은 빛나고 얼굴은 창백해져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아름답고 슬픈 목소리가 있으며 멋지신 신인과 같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빠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 오빠는 치료를 받지 않는데 그런 거 좋지 않아요. 나도 치료를 받으면 좋으련만 저 의사 양반이 치료해주지 않는구나. 60살이 무슨 치료예요? 60살이라도 살고 싶어요. 그럼 신경 안정제 드세요. 제 생각으로는 오빠가 어디 온천이라도 가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이해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분명하니까요. 소리씨께서는 담배부터 끊는 게 좋아요. 시시껄렁한 소리야. 시시껄렁한 소리가 아니죠. 술과 담배는 개성을 죽이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뒤에는 당신은 소린이 아니라 소린 더하기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당신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의 그로 대하게 되죠. 당신이 판단하기란 쉬운 거예요.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요. 나는 사법기관에서 2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질 못했고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내가 살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신은 만사에 무관심하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철학이 치우쳐져 있지만 나는 살고 싶기 때문에 헤레스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게 전부요. 그게 전부라고. 인생을 진지하게 대할 필요가 있죠. 60살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젊은 시절에 즐기지 못했다고 애석해하는 건 죄송한 일이지만 신중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아침 때가 된 것 같아요. 틀림없이. 다리가 저리네. 저렇게 여성은 아침 식사 전에 술을 두 잔 마시겠죠. 저 애는 개인적인 행복이 없어요. 괜한 헛소리인가 나으리. 당신은 또 배부른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군요. 이런 사랑스러운 시골의 노래함보다 더 지루한 건 없을 거야. 모두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철학만을 설파하는. 여러분과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즐겁지만 차라리 내 호텔방에 앉아서 대본을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도시가 더 좋지. 이 도시에는 아무 화학도 없이 하인은 들여보내지도 않고 전화도 있고 그리고 이 거리에는 마차들이 다니고. 비밀이 그녀에게 말해줘. 여기들 계시군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걸 보니 매우 기쁘네요. 오늘 제 아내와 함께 시내에 가실 생각이라고 하시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럴 작정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부인, 혹시 무엇을 타고 가실 건가요? 오늘 우리는 호미를 운반하는 날이라 일꾼들이 모두 바쁩니다. 어느 말을 타고 가실 건지 부인에게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말이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죠? 우리한테 외출용 말이 있잖아. 외출용이요? 마구는 어디서 구하죠? 어디서 마구를 구하죠? 이거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인 용서하세요. 저는 당신의 재능을 숭배하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생애의 10년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부인에게 말을 이어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꼭 가야 하겠다면요. 부인, 당신의 용지 경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십니다. 또 골이 타고난 얘기네요. 그렇다면 나 오늘 모스크바로 돌아가겠어요. 나를 위해 마차를 내오지 않는다면 나 오늘 정거장까지 걸어가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반대했습니다. 한번 지배인을 물색해 보세요. 매년 여름마다 이 모양이야. 여기서 매년 날 모욕해. 다시는 얼씬하지 않겠어. 이런 바람치는 것들! 이게 무슨 꼴하지? 이제 나도 지긋지긋해. 있는 말을 모두 내어라! 이리나 니콜라이브나와 같은 유명한 배우의 요청을 거역하시다니요.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영지의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입장이 되어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리나한테 떠나지 말라고 부탁해보죠. 그럴 거죠. 앉으세요. 앉아 계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정말 끔찍해요. 끔찍한 일이지. 이리나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사실 말이지 당신 남편을 이곳에서 내쫓으면 되는 일인데 늙은 한국 같은 소린과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사과하는 걸로 모든 일이 끝날 거요. 두고 보시오. 그는 외출용 말까지 들판에 내보냈어요. 그러니 매일 이렇게 말썽이죠. 이런 게 날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지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경기 날 것 같아요. 제가 떨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전 그의 무례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예부돈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저를 당신 곁으로 좀 내려가 주세요. 우리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우린 이미 젊음도 없지만 생의 마지막이라도 숨기는 것 없이 거짓없이 살고 싶어요. 난 55이요. 내 인생을 바꾸기엔 이미 너무 늦었어. 당신이 저를 거절하는 이유를 알아요. 당신에게는 저 말고도 친하게 지내는 다른 여자들이 있으니까요. 모두를 데려가는 건 불가능하죠. 나도 이해해요. 미안해요. 당신을 귀찮게 해서. 무슨 그런 말을. 전 질투심 때문에 괴로워요. 물론 당신은 의사니까 다른 여자들을 피할 수 없겠죠. 나도 짐작은 하지만 거긴 어때요? 일이나 니콜라이브라는 우구이프, 페트르 니콜라이비치는 천식이 개발하셨어요. 가서 두 사람에게 신경 안 좀 떼줘요. 받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 꽃을 저에게 주세요. 이 꽃을 저에게 주세요. 유명한 여배우가 그것도 아주 사소한 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건 정말 이상해요. 그리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소설가가 하루 종일 낚싯질만 하고 있다. 겨우 이거 2마리 잡은 것으로 저렇게 기뻐하다니. 난 유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웃고 울고 화를 내기도 한단 말이야. 혼자야? 혼자야. 이게 뭐야? 나 오늘 견디는 지금 비열한 짓이야. 그리고 그거 네발 안에 넣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제 곧 이런 모양으로 나 자신을 죽일 거야. 난 널 잘 모르겠어. 그래. 너 변했고 내 존재가 더 기록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갈매기도 역시 상징적인 것 같은데 미안해. 난 잘 모르겠어. 널 이해하기엔 내가 너무 단순한가 봐. 내 연극이 그렇게 실패한 그날부터 시작됐어. 여자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잖아, 그치?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렸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너의 냉담한 태도는 너무 무섭고 믿을 수가 없어. 마치 잠에서 깨고 보니 이 호수가 말라버렸거나 땅으로 꺼져버린 것 같아. 방금 전에 자신 너무 단순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지. 여기서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넌 내 희곡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내 영감을 경멸하고 나를 다른 사람처럼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싫어했는데. 내 머리에 마치 못이 박혀있는 것 같아. 그게 마치 뱀처럼 내 피를 또 빨아들이는 내 자존심과 함께 저주나 받았으면 좋겠어. 저 진짜 천재가 없네. 팬님처럼 버리면서 짚고 들어오는 말뿐이다. 저 태양이 너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넌 벌써 미소를 짓고 있으니 시선은 그 빛 속에 녹아버리는구나. 당연하진 않아. 항상 포장지를 받고 보드카를 마신다. 매일 검은 옷을 입고 한 교사가 그녀를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오늘 난 뜻밖의 사정으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시죠? 난 이렇게 젊고 청순하고 예쁜 아가씨들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18이나 19살의 소녀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중편이나 단편 작품에 나오는 젊은 아가씨들은 대부분 가짜예요. 단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당신 처지가 돼서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대체 당신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싶어요. 저는 선생님의 처지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째서죠? 재능 있는 유명한 작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서요. 유명하다는 건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글쎄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둘 중 하나겠죠. 당신이 나의 명성이란 걸 과대평가하거나 아니 내가 날 과소평가하거나. 그럼 신문에서 자신에 대한 기사를 읽으실 땐 어떠세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 좋고 욕먹으면 한 이틀간 기분 나쁘죠. 정말 멋진 세계예요.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선생님도 아시면 좋을 텐데. 사람의 운명은 정말 다양해요. 모두가 평범하고 비슷하게 살지만 선생님처럼 100만 명 중 한 사람꼴로 화려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당신은 명성이니 행복이니 화려하고 재밌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내게 그런 멋진 말들은 내가 결코 먹지 않는 마말레이로 먹힌 거예요. 당신은 아주 젊고 정말 착한 분입니다. 선생님 인생은 정말 멋있어요. 별로 좋을 건 없어요. 그럼 잠시만요. 감각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뜻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써야 한다는 감각관념이죠. 사람이 밤낮으로 달에 대해 내내 생각했을 때 이 감각관념이 나잖아요. 자기도 그런 달이 있고요. 언제나 이 감각관념에 사로잡혀서 밥을 먹을 때도 카드놀이를 할 때도 떠나지 않아요. 겨우 소설 하나를 끝내고 나면 바로 다음 것을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히죠. 3번, 4번 계속해서 그 의무감은 더 심해지고 말죠. 그저 쓰는 기계일 뿐 다른 재주는 없는 거예요. 이래도 멋있어 보이나요? 어쩌면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은 놀 땐 확 놀 수 있어서 멋있어 보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난 지금 이렇게 미인과 얘기하고 있지만 저쪽에는 쓰다만 소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고 있죠.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난 이것을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 써먹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피아노 모양의 구름을 보면서 소설의 어느 부분에서 묘사해야지. 헬리오트로프 냄새가 나면 재빨리 마음속에 담아 기억해두죠. 달콤한 향기, 가구의 꽃. 여름 저녁을 묘사할 때 사용해야지. 그리고 난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단어와 표현을 포착해서 기억해둬요. 아마도 쓸모가 있을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난 소설을 끝내고 나면 연극을 보러 가거나 낚시를 하러 달려가요. 그나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방법인데 불행하게도 그 와중에도 또 새로운 주제가 내 머릿속을 휘젓고 다니죠. 그럼 또다시 써야만 한다는 감각관념. 항상 이런 시기니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있죠. 스스로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러다간 정신병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정말이요. 영감이나 창작의 과정 자체가 고상하고 행복한 순간을 주진 않나요? 물론 그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교정 보는 것도 재밌고. 하지만 소설이 인쇄가 되고 출판이 되면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와요. 이 부분이 틀렸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차라리 쓰지 말걸 생각이 들면 싱숭생숭하고 우울해지고. 독자들은 말하죠. 잘 썼지만 톨스토이보다 못하다더니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 더 나쁜 모두가 잘 썼어, 재능은 있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죠. 그럼 난 죽을 때까지 결국 그런 소리나 듣고 사는 거고 제묘비엔 이렇게 쓰이겠죠. 여기 틀리고 있니 잠들다. 훌륭한 작가였으나 톨스토이보다는 못했다라고. 실례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선생님은 지나치게 성공에 도취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공인데요? 미안하지만 난 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작가로서 내 자신이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장 나쁜 건 내가 어떤 혼돈 속에 있고 내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을 느껴요. 자연은 내게 글을 쓰라는 주체할 수 없는 바람과 열망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알다시피 난 풍경화가가 아니라 한 시민이며 조국과 민중을 살아요. 내가 작가로 있는 한 민중과 그들의 고통, 학문, 권리, 미래 등등에 대해서 말해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난 조급하게 이 모든 것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방에서 나를 내몰고 화를 내며 개들에게 몰린 여우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착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과 과학이 앞으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보이지만 난 기차를 놓친 농부처럼 뒤처지고 또 뒤처져서 결국에는 내가 단지 풍경만을 묘사할 줄 알고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뼈 속의 골수까지 완전한 거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바쁘셔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시간도 여유도 없던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불만스럽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은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제가 선생님과 같은 작가였다면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대중에게 바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제 수준까지 끌어올려졌을 때만이 자신들에게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 전엔 저를 전차에 태워 끌고 다닐 거예요. 전차라. 내가 아가멤논이라도 되나요? 작가나 여배우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행복을 위해서라면 주위 사람들의 미움, 빈궁함, 실망 따위 다 참아내고 지붕 밑에서 혼밥만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제 부족함과 불만을 의식하며 살아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명성, 참된 떠들썩한 명성을 바라겠어요. 어지러워. 알렉세이비치! 저를 부르며 집을 꾸리는 모양입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도 작별이네요. 저쪽에 집과 정원이 보이시죠? 그래요. 저게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저택이에요. 전 저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호수 위에 있는 섬은 죄다 알아요. 정말이지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이건 뭐죠? 갈매기예요. 호수자가 죽였어요. 아름다우세요. 떠나고 싶지 않아졌어요. 리안 니콜라이 베나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설득해 주세요. 뭘 쓰고 계세요? 좋은 생각이 나세요. 짧은 간편 소설을 위한 주제예요. 어느 호숫가에 당신같이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다. 그 소녀는 갈매기처럼 호수를 사랑하고 행복하며 자유롭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가 그녀를 보고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파멸시킨다고. 브리스 알렉세이비치, 어디 계세요? 지금 가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우린 더 머무를 거예요. 꿈을 꾸고 있나?
저는 이 모든 것을 작가인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활약하셔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약 그 사람이 심하게 다쳤다면 난 단 1분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용감해요. 이 사랑을 가슴속에서 뿌리치고 버릴 거예요. 대체 어떤 식으로요? 시집 갈 거예요. 메드베젠코에게. 그 머리큰 교사한테요? 네. 왜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희망도 없이 살아가면서 몇 해를 넘쳐 그냥 무언가를 위해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사랑할 틈도 없어질 거예요. 새로운 염려들이 모든 가루를 지워주겠죠. 당신도 아시다시피 삶의 변화 아니겠어요? 우리 한잔 더 하지 않을래요? 과음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여자들은 더 많이 술을 마셔요. 소수의 사람들이 저처럼 드러내고 마시고 대다수가 몰래 마시죠. 그래요. 여자가 뿌듯한 콘약을요. 선생님을 위해. 선생님은 정말 진솔한 분이세요. 헤어지기 아쉽네요. 저도 정말이지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부인께 좀 더 머무르자고 요청해주세요. 아니요. 우린 떠날 겁니다. 아들이 너무 버릇없게 행동하고 있어서요. 총으로 자살 시도를 하지는 않나 이제는 또 저에게 결투 신청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겠지? 시큰둥해서 씩씩거리고 새로운 형식을 주장하고 사실 낡은 것이나 새로운 것이나 다 똑같이 제자리가 있는데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질투 때문일 거예요. 제가 참견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결혼하려는 그 교사는요. 아주 똑똑하진 않지만 선량한 사람이고 뭐 가난하긴 해도 저를 무척 사랑해줘요. 저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 늙은 어머니가 안 됐고요. 자 그럼 선생님과 안녕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진심 어린 후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의 친필 서명이 있는 책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친애하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도 모르고 출생도 알려지지 않은 마리아에게 그렇게 적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헐쓰게요, 짝쓰게요? 짝수요. 아니에요. 제 손에 통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점쳐본 건데. 누가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누가 조언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작별이군요.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하겠죠? 여기 이 작은 초상이 든 목걸이를 저에 대한 추억으로 받아주세요. 이쪽에 선생님 성함과 소설 제목이 낮과 밤을 새겨달라고 했어요. 정말이지 예쁜 선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가끔씩이라도 저에 대해 생각해 주세요. 기억할게요. 이 화창한 날에 당신이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 당신은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날 우리는 얘기를 나눴죠. 그리고 그 벤치 위에는 하얀 갈매기가 놓여있었고 그래요, 갈매기가. 집에 계세요. 더 이상 얘기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2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부탁드려요. 루머티즘으로 고생하시고 손님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간 게 누구죠? 나예요? 그래요. 우리가 방해한 것 같네요. 짐은 다 챙긴 것 같네. 피곤해. 낮과 밤 121쪽 11회인가 12회. 낚싯대도 꾸릴까요? 그래. 아직 난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책들은 아무에게나 줘버려. 낮과 밤 121쪽 11회인가 12회. 여기 뭐가 쓰여있더라? 혹시 이 집에 내 책들이 있나요? 엄마 서재 무슨
지난소개도에 책자에 있을 거예요. 벤시 일종이라. 오빠, 집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니들 없이 나 혼자 있는 게 괴로워서 그래. 그럼 도시에 무슨 일 있나요? 별거 없지. 그래도 마을 회관 기공식도 있고 그런 거지. 한두 시간이라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오래도록 누워 있어야 했어. 한 시쯤에 말을 준비하라고 일러두었으니 같이 가자. 여기서 사세요.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도 잘 돌봐주시면서 타일러 주세요. 이렇게 되면 콘스탄틴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게 되잖아요. 제 생각에 질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빨리 내가 트리고린을 데리고 여기를 벗어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글쎄, 다른 이유도 있겠지. 젊고 똑똑한 아이가 돈도 지위도 미래도 없는 이런 시골에서 살고 있거든. 그 아이는 자신의 태만한 생활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도 나를 잘 따르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이 집안에서 불필요한 존재고 식축이나 식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연한 일이지. 자존심이라는 게 그 아이 때문에 괴로워요. 그 아이가 어디 근무라도 하면 어떨까요? 내 생각엔 네가 돈을 좀 구워주는 게 최선일 것 같구나. 그 아이에게 사람다운 옷차림이 필요해. 그 아이를 잘 살펴봐라. 3년 내내 똑같은 옷을 입고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어디 외국으로 보내줘도 되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양복이라면 어떻게 해줄 수 있겠지만 외국에 보내는 외국도 안 되겠어요. 나 돈이 없다니까요? 나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 미안하다. 화내지 마라. 너는 너그럽고 꼭 고결했는데. 난 정말 돈이 없어요. 내게 돈이 있다면 내가 돈을 주었겠지. 하지만 지금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노코페이카도. 내 돈은 지배인이 가져가서는 농사니 목축이니 양복이니 하며 전부 써버리거든. 그래서 내 돈은 쉽게 없어지고 말지. 벌도 죽고 암소도 죽고 심지어 내게 말을 내주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요. 내게 돈이 있지만 난 여배우잖아요. 몸단장 하나만으로도 파산할 지경이죠. 그래, 너는 착하고 사랑스러워. 나는 너를 존경. 오빠! 날 좀 도와줘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날 좀 도와줘요. 삼촌, 손이 어지럽대. 됐어. 다 지나갔어. 됐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내 삼촌 잘 되겠어요. 삼촌, 좀 누구줘야겠어요. 그래도 난 도시로 갈 거야. 조금만 더 있다 가야겠다. 수수께끼가 있죠. 아침에는 4다리, 점심 때는 2다리, 저녁 때는 3다리. 밤에는 불을 내려 누워 있겠어. 별 말씀입니다. 오빠가 나를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삼촌은 시골 생활 관광이 부러워요. 많이 답답해요. 어머니가 통큰 마음으로 1,500루블이나 2,000루블 좀 빌려주시면 1년 내내 도시에서 생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난 돈이 없어. 여배우지 은행가 아니야. 어머니, 저 공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니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앉아봐. 우리 선생님이 있네? 그러게요. 10시쯤 오신다고 하셨는데 벌써 12시네요. 네가 그 타원을 쓴 것 같아. 어제 어느 사람이 구멍에 와서 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더라고.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네. 아주 작은 상처가 남아있어. 내가 없다고 또 총을 겨누진 않을 거지? 안 그래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절망에 빠져있던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모든 걸 잘하세요. 전 기억해요. 어머니가 국립극장에 계실 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 우리 집에 새들로 살던 세탁부가 심하게 맞았었는데 기억나세요? 아니? 정신이 잃은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내내 약을 주고 그 집 아이들을 씻겨주셨어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아 그럼 우리 집에 발레리나가 2명 살았었는데 커피를 마시러 자주 오곤 했었어요. 그건 기억난다. 그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고 전 그때처럼 어머니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어머니 말고는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어때서 그 사람이 어머니와 제 사이에 껴있는 거죠? 콘스탄틴, 넌 그분을 잘 몰라. 그분은 아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야. 하지만 제가 결투 신청을 하려고 하자 겁쟁이가 되더군요. 떠난다면서요. 수치스러운 도망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에게 떠나자고 부탁한 거야.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요. 어머니와 저는 매번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쯤 거실이나 정원에서 우리 비웃고 있겠죠. 이날을 부추기고 자기가 천재라는 걸 확신시키려고 애쓰고 있을 거라고요. 넌 내가 불쾌한 말을 하는 게 즐거운 모양이야. 난 그분을 존경하고 있으니까 제발 내 앞에선 그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 사람을 천재로 여겨주길 바라지만 죄송하게도 전 거짓말할 줄 몰라요. 전 그 사람 작품이 싫다고요. 그건 질투심이야. 재능은 없고 진짜 자부심만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할 게 없지. 그게 그나마 위안거리지. 아니에요!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들 만하게 하는 말인데 전 그 누구보다 더 재능 있어요! 관과의 구속 신봉자인 당신들이 예술계의 수도권을 쥐고선 자신들이 하는 것만 정당하고 진실한 거라고 여기며 나머지는 억압하고 질책시키고 있잖아요. 전 인정하지 않아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퇴폐주의자. 어머니 그 사랑스러운 극장에 가서 쓰레기 같은 연기를 하세요. 난 한 번도 그런 희곡에 출연한 적이 없어. 보디부스트스 여력이 없는 주제에 TF의 속물 실체기 같으니 재물 배우 주제! 거지 같은 놈! 도두새! 쓸모없는 새끼. 울지 마. 울지 마. 엄마가 미안해. 이 불행한 엄마를 용서해줘. 죄 많은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절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그럴 수 힘조차 없다고요. 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모두 다 잘 될 거야. 그리는 다시 떠나게 될 거고, 니나는 다시 널 사랑하게 될 거야. 우리 화해하는 거다. 근데 어머니, 그 사람과 너 화해하자. 결투는 필요 없잖아. 알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제게 너무 고통이고 힘의 경우. 저기 오네요. 붕대는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전 가볼게요. 언제든지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면 와서 가지고 가세요. 곧 마차가 준비될 거예요. 언제든지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면 와서 가지고 가세요. 당신, 짐은 챙겼죠? 그래요. 그래. 어째서 난 이 순수한 영혼의 호소에서 슬픔이 들리고 비렸든 마음이 아프게 조여드는 거지. 언제든지 내 생명이 당신에게 필요하면 와서 가지고 가세요. 하루 더 있다 갑시다. 더 있다 가자고요. 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제심을 좀 가지세요. 당신은 도취된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당신 역시 냉정하고 현명하고 사려 깊었으면 해요. 제발 바라는데 진실된 친구로서 나를 바라봐줘요. 당신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저 친구가 되어주고 날 내버려둬요. 그렇게 끌려요? 네, 그녀에게 무작정 끌려요. 시골 소녀의 사랑이요. 당신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세요? 사람들은 가끔 걸어가면서 잠을 자기도 하는데 내가 마치 당신과 얘기하고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고 꿈속에서 그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달콤하고 묘한 꿈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날 내버려둬요. 안 돼요, 모리스. 난 평범한 여자예요. 내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나 너무 무서워.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특별한 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젊고 매혹적이고 시적이며 환상의 세계로 끌고 가버린 그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죠.
난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그럴 여가가 없었죠. 편지 씨 문턱을 드나들면서 가난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손짓하고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 미쳤어요! 네, 미쳤어요! 모두가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 이해를 못하는군. 이해를 하려고 들질 않아. 내 옆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여자 얘기할 만큼 내가 지금 취해졌다는 거예요? 당신은 제 정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일 날 한 시간만이라도 버린다면 난 살지 못할 거예요. 미쳐버릴 거라고요. 보리스 나의 사랑. 이리로 데리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뭐라고요? 난 당신이란 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신은 무모한 짓을 하고 싶겠지만 난 싫어요. 이 눈, 이 이마, 이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도 다 내 것이에요. 당신은 작품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희열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보리스. 나만이 당신의 진가를 안다고요. 내 눈을 보세요. 날 버리지 않겠죠? 날 떠나지 않겠죠? 내게는 자기 의지란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생기 없고 나약하면 언제나 순종적이죠. 어떻게 이런 내가 여자들 마음에 들까요? 날 데려가요. 붙들고 데려가요. 대신 단 한 발자국도 내게서 떨어지지 말아요. 이 사람은 이제 내 거야. 만일 당신이 머물고 싶으시다면 일주일 후에 오세요. 사실 바쁠 게 뭐가 있나요? 아니요, 같이 갑시다. 좋으실 대로. 당신 뭘 쓰세요? 아침에 좋은 표현을 들어서요. 찬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떠나는 거죠? 또다시 기차, 정거장, 식당, 커틀릿, 대화. 이런 말씀을 드려야 익숙하지만 말이 준비되었습니다. 부인, 정거장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기차가 2시 5분에 도착하니까요. 일이나 골라해보나 제발 부탁드리는데 배우 수즈달치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사랑은 있는지 건강은 한지 언젠가 우리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죠. 그는 강탈당한 우체국에서 아주 기막힌 연기를 했어요. 당시 엘리사베트라드에는 비극 배우 이즈마일로프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아주 훌륭한 배우였죠.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 아직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번은 멜로드라마에서 그들이 공모자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갑자기 붙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덫에 걸렸어!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을 이즈마일로프가 우리는 덫에 걸렸어!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덫이 아니야. 당신에게 드시라고 자전을 가져왔어요. 무척 달아요. 맛있는 걸 드세요. 당신은 언제나 친절하네요, 폴리나 안드레예브나. 안녕히 하세요, 부인.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좋았어요. 다만 그렇게 우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길이나 늦지 않으려면 지금 출발해야 돼. 나는 가서 앉아 있으마. 저는 역까지 걸어서 갈 겁니다. 그러면 만일 다음번에 만날 때 다들 건강하시다면 내년 여름에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모두 잘 있어요. 여기 일루물이에요. 세 사람이 나눠 가져요. 감사합니다 많이. 행복한 여행 되시길. 편지 주시면 기쁠 겁니다. 보리스 알렉세이비치. 콘스탄틴은 어딨죠? 그에게 떠난다고 말해줘요.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를 나쁘게 기억하진 말아요. 지팡이를 놓고 온 것 같아요.
여기 둔 것 같은데. 당신이군요. 우린 떠나요. 전 우리가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저 결심했어요. 저 무대에 설 거예요. 아버지 며칠 떠나 모스크바로 갈 거예요. 우리 거기서 만나기로 해요. 슬라반스키 바자리에 머물도록 해요. 올차노 카고리 크롤스키 건물이에요. 난 가봐야 돼서. 일 분만 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 매혹적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부드러운 미소, 원활한 얼굴, 천사 같은 표정. 사랑해요. 콘스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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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없네. 영감님이 매번 코스탄은 어디 있지? 코스탄은 어디 있지라고 물으시니 그분 없이는 살 수가 없나 봐요. 혼자 있으신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날씨가 진짜 이상하지 않아? 벌써 이틀째 이러잖아. 호수의 파도가 높아요. 파도가 일어나요. 정원이 되게 어둡다. 정원에 있는 저 무대를 치우라고 말하는 게 좋겠어. 해골처럼 벗겨져서 흉하게 서 있는 데다가 바람에 장막마저 펄럭이면 소리 내니까. 어제 저녁에 그 옆이 지나갔는데 누군가 울고 있더라고. 또 그럼 집으로 가자, 마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거예요. 제발 가자. 어? 틀림없이 우리 애가 배고파할 거야. 걱정 말아요. 마트려나 와서 먹일 거예요. 불쌍하지도 않아? 벌써 사흘째 엄마 없이 지내잖아. 당신도 참 따분한 사람이 되셨군요. 예전에는 철학적인 척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아이랑 집 밖에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제발 가자. 어? 당신이 너 혼자 가세요. 당신 아버지는 나에게 말해내주지 않는다고. 당신이 내달라면 내주실 거예요. 그럼 부탁해볼게. 내일은 오는 거지? 그래요. 내일은 갈게요. 귀찮게 하세요. 이건 뭐예요? 현태드 니콜라이비치가 호스차 방에다가 잠자리를 펴달라고 하시네. 제가 할게요. 늙으면 어린애가 된다더니. 그럼 나는 갈게, 마시아. 잘 있어. 장모님, 안녕히 계세요. 가. 안녕히 계세요, 포스장. 호스차,
너가 진짜 작가가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잡지사에서 돈을 보내게 됐으니 게다가 멋있어지고 사랑스럽고 착한 포스차. 우리 마샤에게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줄 수 없을까? 엄마, 그분은 그냥 놔두세요. 저 아이는 괜찮은 편이야. 포스차,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다정한 눈으로 봐주기만 하면 돼. 내 경험으로 알아. 그거 보세요, 화났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가 불쌍해서 그래 마샤. 그런 긍정 필요 없어요.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 나도 다 보고 있어서 다 이해해.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희망 없는 사랑은 소설 속에나 있는 거죠. 가슴 속에 있는 걸 다 던져버리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남편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가슴 속에서 뿌리채 뽑아버릴 거예요. 코스차가 연주하고 있어. 불적한 모양이야. 엄마, 중요한 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맹세코 우리가 여기 떠나게 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굳이 없는 거죠. 이제 저희 집 식구는 6식구입니다. 이제 밀가루 한 캔에 7그레벨이나 하죠. 그래서 그렇게 뜰 겁니다. 선생님은 웃을 수 있어서 좋겠죠. 닭도 쪼아먹었지 않을 정도로 돈이 남아도니까요. 이봐요 친구. 30년 동안 치료해, 불안한 수술에 난 밤낮으로 위해서 모은 돈이 겨우 2,000루블인데 그것마저도 이번 외국 여행에 다 써버렸네. 난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 아직도 안 갔어요? 글쎄 어떻게 마찰을 안 해주시는데. 나는 당신 내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 집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거실이 서재로 변했으니. 콘스탄틴이 여기가 더 편하시대요. 원하실 때 나가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리는 어딨지? 기리구리들 맞이하러 정거장으로 갔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당신이 내 동생을 이리로 부른 걸 보니 내 병세가 많이 심각한 모양이지. 그런데 이상하구만. 내 병세가 이리도 심각한데 내게 약도 주지 않으니.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신경 안정제요? 소다요? 아니면 킨이네요? 또 철학이 시작됐구만. 여기가 내 잠자리요. 당신을 위한 자리예요. 고맙소. 하늘 따라 달이 향해 가고. 고스트한테 새로운 소설의 주제를 추천해주고 싶네. 제목은 욕망의 사나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되질 못했고 말을 잘하고 싶었는데 혐오스럽게 말했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말이야. 나는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하질 못했고 평생 도시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생을 끝마치게 됐으니 이거 참. 그래도 4등문가는 원해서 되셨잖아요. 그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62살씩이나 되신 분이 인생을 불만족스럽다고 하는 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는 거에 동의하시죠? 알겠어. 그러니까 난 살고 싶을 뿐이요. 그게 경솔한 거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생명은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당신이 판단하기란 쉬운 거요. 하지만 당신도 죽을 때가 되면 두려울 거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동물적인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만 해요. 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단지 영생을 믿는 사람들 뿐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섭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믿음이 있는 분도 아닌데다 당신한테 무슨 죄가 있나요? 그저 사법기관에서 25년간 근무한 게 전부잖아요. 28년이요. 우리가 일하는 걸 방해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례지만 선생님, 외국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제노바였어요. 왜 제노바죠? 그것은 거리에 군중들이 멋있어요. 저녁에 호텔에서 나가보면 군중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 군중들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그들과 심리적으로 한 몸이 되고 너희 영국에서 니나가 연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걸 믿기 시작하게 되지.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지? 아마 건강하게 잘 있을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그녀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다던데 어떻게 지내고 있지? 그건 긴 얘기예요, 선생님. 한번 요약해서 말해봐. 그녀는 집을 나가 트리거린과 함께 살았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알지?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트리거리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자 예전에 사랑하던 사람에게 돌아갔죠. 그는 옛 연인을 버린 게 아니라 의지가 박약해서 이쪽과 저쪽을 모두 속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안에서 보는데 이날 생활은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그럼 무대에서 더 나빴던 것 같아요. 그녀는 모스크바 근교에 있는 별장 무대에서 데뷔했어요. 그 지방으로 떠났고요. 전 한동안 그녀의 행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쫓아다녔죠. 그녀는 항상 비중있는 역을 맡았는데 우는 목소리와 거친 몸짓으로 색다르고 조잡한 연기를 했어요. 때론 멋지게 소리치고 멋지게 죽는 연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순간뿐이더라고요. 어쨌든 재능이 있었다는 거지? 아마 재능 있다고 봐야겠죠? 전 그냥 봤지만 그녀가 저를 만나려 하지 않아서 하녀가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전 그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만나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더 말씀드려야 할까요? 집에서 돌아오는 그녀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재치 있고 다정하고 흥미롭게 쓴 편지였죠. 뭐 그녀가 푸념하진 않았지만 전 그녀가 불행하다는 걸 느꼈어요. 편지에 갈매기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마치 루사이카에서 방앗간 주인이 자기가 까마귀라고 말하는 것처럼 편지마다 갈매기라고 되풀이했었어요. 지금 그녀는 이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겠지? 시내 여관에 묵고 있어요. 벌써 5일 정도 됐는데 저도 그녀에게 가보고 여기 마리아 일리네시다도 그녀에게 가봤지만 아무도 만나주질 않더군요. 세면 세메노비치가 어제 점심 식사를 여기서 이 베레스타 떨어진 들판에서 그녀를 봤대요. 네, 제가 봤어요. 시내에 니나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희를 방문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그녀를 원치 않아요. 심지어 이 집 근처에 못 오게 하려고 사방에다 야경꾼들까지 세워놨더군요. 선생님, 이 조리에서 철학자가 되는 건 아주 쉬운 일인데 실제로 철학자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매력적인 아가씨였어. 뭐라고요?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였어. 이 사등문간이 소린조차도 그녀에게 흠뻑 반해버렸으니. 늙은 사랑꾼이시네. 아유 정말이라니까요. 정거장에서 돌아오신 모양이네요. 우리들은 늙어가고 자연의 영향 아래에서 점점 사라져가는데 부인께서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화려한 자태, 생기 있고 우아하시니. 당신은 또 나를 마구 치켜 세우네요. 지겨운 사람. 안녕하셨어요, 포트르 니콜라예비치. 왜 이렇게 항상 앓고만 계십니까? 얼른 캐치하셔야죠. 마리아 일리치나!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결혼하셨어요? 네, 오래전에 했답니다. 행복하세요? 이리나 니콜라예브나 말로는 당신은 이미 예민을 다 했고 화가 다 풀렸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 보리스 알렉세예비치가 너의 단편이 실린 잡지 가져오셨어.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신의 독자들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지금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는 당신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 모두들 당신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곤 해요.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떤 사람인지, 갈색머리인지 금발머리인지 어째서인지 모두가 당신을 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뭐 당연하죠. 당신은 필명을 사용하고 본명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당신은 철가명같이 아주 신비로운 존재예요. 여기 오래 계실 겁니까? 아니요. 저희 떠날 겁니다. 바로 내일. 서둘러서 중편 소설을 끝마쳐야 하고 또 전집에 새로운 작품을 싣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늘 그렇고 그런 일이죠. 날씨가 저를 정답게 맞아주지 않네요. 바람도 매섭고요. 내일 아침 바람이 멎으면 호수에 낚시를 하러 갈까요? 정원과 당신의 희곡이 공연된 장소에 기억하시죠?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곳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빠, 저 사람한테 말 좀 내주세요. 저 사람도 집에 가야 돼요. 말을 집에. 지금 막 정거장에서 돌아온 걸 네 눈으로 보았잖아. 또다시 말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들도 있잖아요. 아니, 아빠를 이야기하는 게. 마샤, 내가 걸어서 갈게. 정말. 이번 날씨에 걸어서 간다고? 그래야 고작 6배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갈 수 있을 거요. 장문도 아니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하라고 청할 시간이니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요. 기나긴 가을 저녁이 오면 여기서 로또 게임을 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즐겨하는 게임이죠. 저녁 식사 전에 같이 하지 않겠어요? 좋아요. 좀 지루하긴 해도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자기 작품만 읽고 내 작품에 손도 대지 않았어. 그래, 꼬스자 넌? 전 괜찮아요. 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시코페이카씩 걸어요. 의사 선생님, 제 것도 좀 내주세요. 알겠어요. 다 내셨어요?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22, 여기 있네. 그리고 3, 그렇지. 3이 있으세요? 그럼 8, 81, 10. 서두르지 마라. 하리코페스타를 얼마나 환영을 해주던지. 아직까지도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죠. 대학생들이 갈채를 보낸 꽃바구니 3개, 꽃다발이 2개. 그리고 이것도. 야, 부인처럼 아름다운 브로치네요. 50, 정확히 50이죠? 네. 제 의상은 정말 화려했어요. 뭐라 해도 제 의상에 따라올 자는 없으니까요. 포스창을 연주하고 있어요. 훌쩍한 모양이에요. 가려워라. 여러 신문에서 글을 호평하고 있더군요. 77, 그런 것에 관심 없어요. 그는 운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어조를 찾지를 못했죠. 무엇인가 이상하고 애매하고 모든 게 잠꼬대와 유사해요. 그 사람의 작품에는 살아있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11이요? 오빠, 지루해요? 자고 있네? 4등분간이 주무시네요. 7, 90, 제가 만일 이런 호숫가 저택에서 살았더라면 글을 쓰게 되었을까요? 만일 저라면 그런 욕망 따위로 혼자서 눌러버리고 낚시만 했었을 겁니다. 28, 쏘가리나 농어를 잡는다는 건 정말 커다란 행위죠. 하지만 난 뚜레뚜레풀 믿어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말이에요. 그는 이미지들로 생각하고 그의 작품들은 인상이 강하고 뚜렷하죠. 난 그걸 강하게 느꼈어요. 단지 아쉬운 것은 특정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을까지나 당신 아들이 작가라서 기쁘죠? 이거 28이랑 26 아,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저희 집에 당신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뭐죠? 언젠가 콘스탄틴 가블로비치가 갈매기를 쏴주겠을 때 당신이 그것을 저에게 박제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16, 1. 마지막으로 낼게요. 88. 여러분, 제가 다 마쳤습니다. 당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언제 어디서나 운이 좋거든요. 자, 이제 뭘 먹으러 가지 않겠어요? 우리 유명인사께서는 오늘 점심도 안 드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해요. 좋습니다. 포스자! 멍보는 놔두고 저녁 먹으러 가자. 전 괜찮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오빠, 일어나.
영숙에 대해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젠 나 혼자 조금씩 진부한 관습에 빠지면 담장에 포스터에 쓰여있길 검은 머리카락으로 둘러싸인 쓰여있길 둘러싸여 아니야 이거 유치 빗소리가 주인공을 깨우는 걸로 시작하고 나머지 전부 지워야겠어 달밤에 대한 묘사는 길지만 세련됐어 트리고린 같은 경우엔 그의 방법을 수 없기에 수월하다 그의 경우엔 제 방 위에 깨진 병의 주둥이가 반짝이고 물레방아 밖에 그림자가 검게 들이운다 이렇게만 하면 달밤이 준비가 돼 하지만 내 경우엔 흔들리는 불빛과 조용히 빛나는 별들 은은하고 향기로운 공기 속에 잦아든 멀리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이건 괴로운 일이야 그래 확실히 새로운 형식과 낡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쓴다는 거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쓴다는 그 사실에 있단 거지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거기 누구예요? 이나? 이나! 마치 애감이 난 것처럼 널 보려고 내 마음이 괴로웠나 봐. 돌아온 거야, 그치? 여기 누구 있어? 아무도 없어. 문 좀 잠가줘. 누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올 거야, 괜찮아. 당신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거 알아. 제발 문 좀 잠가줘. 여긴 알람에다가 막을게. 잠을 새가 없어서. 이제 괜찮아. 얼굴 좀 보여줘. 여기 따스하고 좋네. 저는 객실이었는데. 나 많이 변했지. 좀 마르고 눈이 더 커졌네. 니나, 어째서 날 찾아오지 않았어? 왜 그동안 날 만나주지 않았던 거야? 난 매일 너한테 가서는 마치 거지처럼 네 방청문 안에 서 있었어. 당신이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날 알아보지 못하는 꿈을 매일 밤 꿨어. 넌 모를 거야. 사실 도착한 날부터 이곳가를 찾아왔었지만 차마 들어올 용기가 없었어. 우리 앉자. 앉아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자. 여긴 정말 좋다. 따뜻하고 아늑해. 여기 바람소리 들려? 트루겐네프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어. 이런 밤에 지붕 아래 앉아있는 이와 따뜻한 보금자리를 가지는 행복함. 나 갈매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트루겐네프! 그래서 신은 갈 곳 없는 모든 방랑자들을 도와주시리라. 괜찮아. 괜찮아. 난 이래야 마음이 편해. 2년 만에 울었더니 가슴이 후련해졌어. 우리 무대는 그대로더라. 당신은 이제 진짜 작가네. 당신은 작가,
나는 여배우. 우리 둘 다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말았어. 난 어린애처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당신을 사랑하고 명성을 꿈꿔왔는데 지금은 내일 아침 일찍 삼진석을 타고 연례치로 떠나야 돼. 농부들하고 같이. 연례치에서는 교양 있는 상인들이 추근거리겠지. 정말 귀찮아. 연례치는 왜 가는데? 겨울 내내 계약했어. 나 이제 가봐야겠어. 미나! 난 너 저주하고 미워하다가 너의 편지와 사진을 찢어버리게 됐어. 하지만 너와 영원히 얼마했다는 걸 매 순간 깨닫게 됐어. 난 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미나. 내가 널 잃은 그때부터, 내 글이 출판되던 그 순간부터 내게 삶을 견딜 수 없는 것이 너무 고통이었어. 마치 누가 내 인생을 뺏어버렸고 90년이나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난 널 부르고 네가 거닐던 땅에 입을 맞춰. 내가 어딜 보든지 너의 얼굴과 그 시절에 가장 아름답게 비추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난 혼자고 그 무엇도 날 포근하게 감싸줄 수 없어. 마치 지하실에 있는 것처럼 춥고 모든 걸 쓰던지 메마르고 냉담하고 우울해. 제발 여기 있자, 니나. 부탁할게. 니나, 제발! 나 이제 가봐야 돼. 물 좀 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시내로 가. 당신 어머니 여기 계시지? 맞아. 목요일부터 외삼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모두를 오시라고 전했어. 내가 못던 땅에 입을 맞춘다니.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나 너무 지쳤어. 나 너무 쉬고 싶어. 난 갈매기야. 아니 나 여배우야. 그렇지? 정말이라니까요. 그이도 여기 계시는구나. 상관없어. 그는 내 연극을 믿지 않았고 내 연기에 대해 비웃었어. 나 또한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졌어. 게다가 사랑에 대한 걱정, 질투, 그리고 갓난아이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는 공포들로 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여자가 되어버렸고 바보같이 연기했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으며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 끔찍하게 연기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그 기분을 좀 모를 거야. 난 갈매기야. 아니야! 당신이 갈매기를 쏘아주는 거 기억해? 우연히 한 사람이 와서는 심심풀이로 죽여버렸대. 단편소설을 위한 내용을 알아? 이게 아닌데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무대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이제 난 그렇지 않아. 난 진정한 여배우야. 즐거움과 환희에 차 연기하고 무대에서 스스로를 놓치다 보니 난 여기 도착한 날부터 계속 걸었고 거닐며 생각해. 우리가 하는 일이 연기를 하든 글을 쓰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명예도 광채도 꿈도 아닌 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 말이야.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해. 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자신
당신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면 삶도 두렵지 않아. 누나, 자신의 길을 찾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지만 난 아직도 누구에게 필요한지도 모른 채 몽상과 한이 없는 것을 헤매고 있어. 난 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내 사명감이 뭔지도 몰라. 나 이제 가봐야겠어. 잘 지내? 유명한 배우가 되거든. 꼭 날 보러 와? 약속하지? 하지만 지금은 나 너무 지쳤어. 나 뭐라도 좀 먹고 싶어. 내가 먹을 걸 가져올게. 아니야. 나 이제 가봐야 돼.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분을 데려오신 거지? 상관없어. 상관없어. 트리거리를 그거라도 그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난 그 일을 사랑해. 전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좋은 소설의 소재지. 사랑해. 결정적으로 사랑해.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어. 예전엔 좋았는데 기억나? 얼마나 포근하고 유쾌하고 순결한 삶이었는지. 부드럽고 우아한 꽃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기억나? 인간, 사자, 독수리, 돼지, 뿔 달린 사슴, 거미, 물속에 사는 말없는 물고기,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한마디로 모든 생명. 생명이란 생명은 모두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버렸다.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은 지 벌써 수천 세기나 되었지만 저 가엾은 달은 밤마다 자신의 등불을 헛되이 밝힙니다. 초원에는 학들이 울면서 잠을 깨는 일이 없고 보리수 숲에서는 9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맡길 거니까. 자, 다들 앉으세요. 볼스 알렉세이치, 아까 말씀드린 물건입니다. 당신이 부탁하셨죠?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가방에서 뭐가 터졌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에테르병이 터졌어요. 난 또다시 그대 앞에 서 있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전 일이 떠올라서 눈앞이 캄캄해졌죠. 2달 전에 여기 어떤 기사가 났는데 미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그런데 당신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흥미를 느껴서그런데요. 아래까지 난 일이고 어디로든지 가세요. 트레플레프가 자살했거든요.